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 사주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풀이를 하는 거니까 크게 비중을 두지 말고 가볍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사주를 풀게 되면 그냥 말로 표현하면 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주 설명을 하게 되면 이론을 풀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풀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사주 용어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용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함을 넘어서 어렵다고도 합니다. 당연히 어렵고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전문 용어들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띠를 가지고 신수를 논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주라기보다는 당사주입니다. 당사주. 분야가 다릅니다. 이 당사주는 뭡니까? 당나라 때. 당나라는 신라와 공존하던 시대니까 이게 220년 정도 됩니다. 이 당사주는 이론 체계가 자평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주를 가지고 사주를 봅니다. 일주로서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신수를 보죠. 일주 신수를 보게 되면 그냥 쉽습니다.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이게 사주 보는 관법의 단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주 고수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올해 재운이 왔으니까 자기는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위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뭐 얘기를 못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제일 고수니까요. 한양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우기면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우깁니다. 이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대답할 가치조차 없으니까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렵다 쉽게 설명하는 이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요지책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글자 위에다가 타로 카드를 올려봤습니다. 마르세유 타로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들어올 초기에 제가 이 공부를 하고 그동안 덮어놨다가 지금 한번 어렵다고 해서 시각적으로 한번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동양의 자평학과 서양의 타로 카드의 만남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그림들이 그냥 그대로 정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격국을 파악하고 설명을 드리면 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래서 사주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사주의 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격을 알았다는 것은 사주를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이 격을 모르고 편재니 편관이니 좋으니 나쁘니 일진을 논한다는 그 자체도 맞지가 않죠. 사실은요. 격이 한 단계 고급으로 성격이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불성한 상태로 있냐,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사주 명주의 격국의 고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귀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와 빈을 알 수가 있죠. 성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된 사람은 성공이 되고요. 하는 일마다 성사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패합니다. 잘 안 됩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성격이 돼서 오행이 고루고루 갖춰져 있으면은 일단은 장수하게 됩니다. 오행하자 일세 무이라고 했죠. 혈기난자 일세 다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이 있죠. 이런 제반적인 상황을 아는 것은 격국, 성패 여부를 합격이 있냐, 이런 것을 보고 강약을 조율해서 용신으로서 운을 최종적으로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한 글자 일주만 보고 파악한다는 거, 띠 하나만 보고 파악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은 어디서 찾냐면 물론 사주에서 찾습니다. 주중에서 찾는다. 주중 왕자가 격입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다면요. 일주 외 주중 왕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월지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월지가 가장 강하니까요. 물론 월지가 삼합이나 혹은 방합이 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화된 그 오행을 그대로 격을 취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중 왕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월지는 뭡니까? 계절을 대표하는 거죠. 계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주학을 계절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월지는 우리가 제강이라고 합니다. 제강. 강령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중앙정부다. 어떤 선생님이 제망이라고 하다가 저한테 저 우기다 그냥 보따리 싸고 나왔습니다. 이 건물망자거든요. 건물이다? 그것도 말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월지를 제대로 제강을 파악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고 나와버렸는데요. 이 중앙정부란 뜻입니다. 모든 것은 월제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강자와 망자를 헷갈린 것은 옥편을 잘못 읽어서 왕편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사주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월지를 제강이라고 그러고 적천수엔 비지택야라고 합니다. 비유하건대 택지다. 택이다 이겁니다. 택. 주택은 반드시 어떤 좌향이 있습니다. 택향이 있는데 이 택향이 격의 향배를 결정짓는 포인트가 되고 그것을 비유한 압축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격을 잡는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발전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잠깐 보자 이겁니다. 자, 첫째 이 사주는 병화가 7월달에 났습니다. 병화가 7월달이나 8월달에 나게 되면 일락서산이라고 합니다. 서산에 걸려있다. 일락서산하니 여강이 반주해서 임수를 보게 되면은 수보 양강이 됩니다. 그런데 임수가 많으면 반드시 무토로 방어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 난강망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격을 월지에서 취하는데 월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취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월율 분야로 취했습니다. 이 사주는 정기생입니다만이 맞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로 봤을 때 미토의 기운이 아직 남아서 무토가 살행하니까 첫 번째 무토를 격으로 보게 되면은 식신격이 되어버립니다. 이 격이 식신격이 돼요. 무토 살행하고 무토가 있다. 스투했다. 이것은 일본의 관법입니다. 일본의 그 유명하신 아베 태산 선생님께서 태산전집에 이런 이론을 피력해 놨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많이 번역했는데요. 청고비전이나 이런 책들이 있죠. 아주 좋은 책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금이 있고는 경금이다. 경금 봉기로 그냥 취하자. 뭘 뇌세포 피곤하게 만드냐. 뇌세포 혹사시키지 말고 경금으로 봐서 편제격으로 보자. 자, 이게 뇌세포 혹사시키고 안 시키고 문제가 아니라 남의 사주를 지금 잘못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대세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대세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택형을 보고 정하자. 택형은 뭡니까? 집이죠. 여기가 집인데 집의 방향은 투한 세력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이 집의 좌향이다. 임수가 투에서는 북향이네요. 자, 임수를 격으로 정하면 칠살격이 됩니다. 칠살격이 돼버려요. 편제격이 되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버립니까? 사주 이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칠살격으로 일단은 편제격에서 칠살격으로 병격이 됐으니까 칠살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재생 살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도 귀한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칠살을 처리해야 됩니다. 칠살을 어떻게 일주가 다룰 것이냐. 칠살은 이 무선놈입니다. 무선 호랑입니다. 일곱 번째 있으면서 나를 극하는 무정의 극인데 이게 칠살이다. 그래서 살인데 이런 신살할 때 살 용하고 혼동되지 말고요. 이것은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상신의 별이다. 일곱 번째 가서 무정의 극을 하니까 자, 이것을 비유하자면 호랑입니다. 호랑이, 맹수죠. 호랑입니다. 적군입니다. 도적입니다.
잘 다루면 뭡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인이 된다 이런 뜻이죠.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자, 칠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방법 중에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특별히 공부할 소재가 많다, 공부거리가 많다 해서 선택해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저것 볼 것이 격퇴하면 됩니다. 쫓아내고 두드려 부셔버리면 됩니다. 적군을 격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카드 그림을 한번 보죠. 적이 긴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도적이요. 이쪽에서 여왕님께서 내 장수를 내보냅니다. 장수는 몽둥이를 짧은 걸 하나 들고 나가네.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긴 칼 정도는 내 몽둥이 앞에서는 때려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이것을 식신 제살격이라고 합니다. 식신으로서 제압한다, 격퇴한다. 저걸 제살격이다. 식신 제살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요. 그러면 이런 식신 제살격엔 조건이 있습니다. 살이 일단 강하니까 살보다 내가 더 기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도 강해야 됩니다. 일간이 강해서 식신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원조 세력을 강하게 하고 식신이 강할 때 드디어 저걸 물리칠 수 있다. 식신 제살격이죠. 자, 그러면 식신이 강한지 한번 보자고요. 식신 무토가 시집에 뿌리를 두고 제왕성에 양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굉장히 강력하죠. 병화도 마찬가지로 강력한데 간목의 원조로 봐서 또 도와주니까 무토는 뭡니까? 아주 무공이 뛰어난. 자, 칼을 든 사람, 긴 칼을 든 사람과 작은 몽둥이 든 사람이 대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가면 어느 쪽이 더 무공이 뛰어납니까? 이 소년 장수가 훨씬 무공이 뛰어납니다. 마치 조자룡이 지금 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토가 임수를 일단 막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는 꼼짝 못하고 지금 멈칫하는 모습이 그림에서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식신재산인데 한 명의 장수가 천간에 투해 있습니다. 이것을 일장당관이라고 합니다. 일장당관. 한 명의 장수가 국토의 관문을 지키고 있으니 일장당관하니 마치 이순신 제도께서 남해안을 지키고 있으니까 왜군들이 범접을 못하는 것과 같다. 또 비유하자면 삼국지에서 관원장이 청룡언을 딱 들고 있으니까 조조군사들이 오공이 저린 겁니다. 일장당관이 군사자복이라고 했어요. 군사. 많은 사악한 것들이, 사악한 무리들이 자복, 스스로 엎드려서 자복이요, 항복을 하더라. 진압병강에, 진압하는 병강에 이순신 제도께서 적을 제압하는 그 병강에 진압병강, 글자가 획수가 좀 어렵습니다. 일전 또 일, 강자입니다. 강토 강자. 진압병강에 위풍당당하더라. 위풍이 당당합니다. 충무공께서 다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광화문 가보십시오. 그 폼을 보십시오. 그 포스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풍당당하더라. 일장당간하니 군사자복이여 진압병강에 위풍당당하구나. 여기까지는 고서에 나오고요. 밑에 이 부수적으로 나온 것은 자강 이석영 선생님께서 사주첩경 건 6건에 51페이지 일장당간 식신제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부연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중과부적이야. 이때는 하친을 맺으면 됩니다. 적과 하친법을 쓰면 됩니다. 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임수적이 쳐들어왔는데 무토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병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모친이 바라다 보더니 애야 왜 그러느냐.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저 적군들이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책을 세우느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간목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보니까 저쪽 대장기가 어째 내 눈에 있다. 그리고 저 적군들의 장수들의 복장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내가 한번 가보마 하고 갔어요. 여기는 나의 인수죠. 인수가 가서 봤더니 또 인수야. 그러면 인수의 친정이란 말이야. 친정.
이것은 나의 외가입니다. 외가입니다. 외갓집 삼촌들이야. 감목이 돌아와서 애야 걱정 말거라. 내가 큰애 삼촌 데려왔는데 장수야. 저쪽 장수인데 인사 나누고 잘 지내. 화친이 맺어졌잖아. 이게 화해법입니다. 화해법 혹은 뭡니까? 외교법입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이 됐죠. 자, 외교사절을 파견해가지고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뭡니까? 살이 강할 때 인수로 소통시킨다. 그래서 살인 상생 혹은 살중 용인 이런 표현합니다. 이것은 격이 아니고 그런 구조로 기특한 구조가 이 사전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무토가 식신제살하는데 간목이 와가지고 그걸 했으니까 이게 식신제살격이 파격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병화가 있어서 통관이 돼버리고 이 오화의 오중기토의 간목은 암합이 돼가지고 극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그림이 어머니가 등을 살짝 돌리고 계시지만은 생긴 모습이 이 외삼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가서 화친을 맺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안 한다. 자, 그 다음에는 해유법이 있습니다. 해유가 아니라 해유법입니다. 가지고 논다 이겁니다. 저걸 해유하자 이겁니다. 해유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미인계법입니다. 여기에 그것도 있습니다. 미인계법을 쓰는데 자, 보게 되면은 임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약탈하려고 하는 중에 저 아래체스 5화 천사 같은 자태의 아가씨가 싹 나타나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임수가 속마음은 여기에다 있습니다. 신중임에 있는데 이 임수가 척 쳐다봤더니 눈에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오 마이 스타일 내 스타일이다 하면서 홀딱 반해버립니다. 이 오중 정화도 탁 보니까 진짜 남자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났거든요. 둘이 짝짝꿍이 붙었어요. 그래서 임수가 물어봅니다. 이 처자가 누구요? 그랬는데 왜 그러시오? 내 여동생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처남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땅에 넙죽 엎드리면서 나는 이제 도적 청산하고 이 처자와 결혼해서 착하게 살겠다 그런 겁니다. 착하게가 아니죠. 이것은 도적이니까. 도적인데 착하게 변했습니다. 왜? 정화를 만나서. 이 정화는 뭡니까? 오한데 이것은 이쁜 여동생이. 왜 이쁘냐 하면은 병화의 뿌리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이쁜 여동생인데 결국은 이게 정화니까 겁재죠. 겁재. 이쁘기는 한데 나한테 용돈을 따박따박 뺏어가니까 이쁜 도적이야. 이 도적 둘이 만나가지고 갔어. 이건 살인데. 그래서 나는 화를 면했다. 이게 뭡니까? 꼭 먹고 알먹기 아닙니까? 꼭 먹고 알먹기다. 이것을 바로 양인합살이다. 그럽니다. 양인을 이용해서 합살시켜버렸다. 살을 스톱시켜버렸다. 이것도 격에 들어가는데 이 사주 구조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양인은 나의 누이동생, 병하의 누이동생. 이 여자분의 누이동생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비유하건대 양간에 해당되는 병하의 누이동생이다. 매시 합살이에요. 매시. 나의 누이를 내세워서 적하고 합살시켜버린 합서시켰다. 이것이 바로 정략결혼이잖아. 정략결혼. 정략결혼이 또 어떻게 보면 농계가 적장을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든 것 같다. 강물로. 자, 이것을 살과 양인이 서로 간에 사랑에 빠져서 나쁜 작용이 멈췄다. 살인상정이라고 그러고요. 또 살인균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들었어요. 자, 여기서 식신제살격은 일전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른 후에 식신제살에서 승리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전쟁 과정에 아군의 피해도 있고 본인도 상처를 받으니까 고생 후에 낙이 온다. 고생이 왔다는 것은 나한테 큰 어떤 성취가 나타났던 전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아주 기특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주를 제가 비유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바로 고성도치 사주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가시에 찔립니다. 고성도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지뢰입니다. 지뢰밭을 지뢰밭인지 모르고 쳐들어와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오히려 내상을 당하는, 반격을 당하는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북선입니다. 거북선. 거북선 사주예요. 거북선을 외놈의 배들이 들이받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자기들 배는 깨지고 거북선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를 건드렸다는 자체는 강하게 반격을 당하고 내상을 입을 구조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식신제살로서 일장단간이가 일당백의 역할을 한다. 내 선거 캠프의 100명의 참모보다 이 한 사람이 더 큰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주에서 한산대첩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 무토가 뭡니까? 산이죠. 산이고 밑에 신자진 수는 바다입니다. 임수는 적들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무토는 또 장수가 됩니다. 장수. 제독이 되겠죠. 그대로 격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갑목인데 이 갑목은 둥둥 떠 있는데 갑이 갑골이잖아요. 거북이잖아요. 거북선이 되는 겁니다. 거북선이 떠 있고 이런 구조인데 이것을 이 사주에 제갈량의 손자병법과 충무공 제독님의 어떤 전략 전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 회유를 합니다. 저걸 회유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미인계를 쓰는 거죠.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를 쓰는데 이때 뭡니까? 이것을 양인합살이라고 양인합살. 미인계를 써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거짓 화친을 맺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수를 쓰는 거죠. 인수를 써가지고 살인상생으로 살중용인격으로 용인으로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양인을 쓰는 거고요. 미인계로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사지로 끌어들여서 격퇴를 해버립니다. 격퇴를 하는데 이때 뭡니까? 식신을 쓰는 거죠. 식신을 쓰는데 이게 뭡니까? 식신제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본다면은 이 사주의 강약 논리로 봐서 운을 봐야 되는데 강약으로 볼 때는 일단 갑목이 용신입니다. 갑목이 용신이고 목화가 용신이죠. 목화가 용신이신인데 쭉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갑진대운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진토가 들어오면 신자진, 수국이 돼서 오하는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격발이 됩니다. 격이 식신제살 격에서 급격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갑목이 못 때렸지만 이때는 갑목이 무토를 때립니다. 그러면 무토 식신이 꺾어지고 갑목이 투해가지고 격이 완전 변화가 왔어요. 자, 이때는 갑목이 자기 역할을 하는 살중용인 역할을 하는 살이 막 동해가지고 신자진 수국이 돼서 난리판을 치는데 자, 뚝이 무너져서 해일이 밀려오는데 이번엔 갑목이 가가지고 방어를 해버려요. 물론 갑목도 떠지만은 진토에 앉아서 대목지토가 돼서 갑목이 방어를 하니까 이때는 살중용인격으로 바뀌었죠. 인수의 역할이 대단하죠. 이때 바로 어머니의 어떤 은혜를 내가 몸소 느끼게 되는 그런 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계묘잖아요. 계묘. 계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주 원국의 병화를 가립니다. 이것을 허군 차일이라고 그러죠. 금은 구름이 차일, 태양을 가렸다.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냥 금은 먹구름에 비가 와서 태양을 가리니까 이 병화는요 임수보다가 개수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살이 됩니다. 그런데 무토가 있다가 무게합으로 딱 합해서 합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수는 합반을 했다고 화하지 않습니다. 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이렇게 수국이 있으니까 더구나 월지 임수가 있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그런데 화의 기운은 화기는 내포하고 있다. 기를 봐야 됩니다. 자, 사막에다가 잠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열기가 복사열이 올라와서 뜨거워지니까 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요 무토도 합반이 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운이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토가 합을 내서 합거시키지만 갑목이 어떻게 합니까? 납수해버립니다. 납수. 쫙 빨아먹어서 수분을 빨아서 무산시켜버리면서 오히려 여기 발생된 화기에다 생을 해줘서 사주가 다시 절처봉생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묘목은 어떻게 볼까? 묘목은 이렇게 봅니다. 묘신하고 요동을 치긴 합니다만 이게 귀문간살이죠. 귀문간살. 귀문간살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쪽 방향이고
여기는 뭡니까? 미시니까 서쪽 방향이에요. 방향에 약간 상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가 있어가지고 금생수해서 수생목으로 오고 목생화로 가서 큰 탈은 없다. 근데 여기서 기문을 논할 게 아니라요. 묘중에 얼목이 신중에 경금하고 합의돼가지고 다시 금이 돼가지고 몸이 해두극을 당하니까 목이 상했습니다. 이 얼목은요.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의 기운을 세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얼목은 뭔가요? 인체에서 배당하면 간입니다. 간에 해당하는 이 별이 격을 당했으니까 이 간은 신경이 많이 쓰니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거든. 신경을 주관하는 그런 장기다. 이렇게 돼서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이때 기문을 살짝 갖다 붙이면은 통변이 묘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백호대사를 한번 운용하는 방법을 잠깐 한번 볼게요. 백호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살이 있습니다. 백호대살입니다. 구궁의 중앙에 들어간 게 백호대살인데, 자, 수명가에 보면 갑진일가 얼미일생 그 부친이 세상 뜰때 자살형사 병원산이 와석중명모탈이라 이렇게 쭉 선배님들이 추명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갑목이 진중의 무토를 보면 이것은 편제다. 자, 얼목이 미중의 기토를 보면 이것도 편제다. 직하 극을 하고 있는 중에 백호살에 걸렸으니까 혈강산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누누이 실습을 해봤는데 아버님이 저기 계신가요? 했더니 예? 아버님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야 말입니다.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맞았어요. 또 어떤 경우는 아버님이 어디 계신가요? 시골에 있어요. 지금쯤 아마 노인정에서 장기 두고 있을걸요. 좀 전에 제가 통화하고 왔어요. 한단 말이에요. 안 맞았잖아요. 자, 같은 갑진인데 왜 어떤 경우는 맞고 안 맞고? 그럼 반반이네? 운영할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맞는 거죠. 만약에 갑진 백호살로 당하려면 옆에 임목이 있고 묘목이 있어가지고 진중무토를 좌우에서 연타로 격발하고 때리게 되면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백호살을 붙여서 형용사적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시골에서 장기바둑을 노인정에서 두고 계신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무토가 뭡니까? 화생토, 화생토에서 그걸 해도 이렇게 통관이 되어 멀쩡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고 오행을 주로 보고 설명을 하자. 아까 당사주 얘기했는데 내 남편인 정관인 자는 뭡니까? 좌천 기잖아요. 이렇게 기를 보고 오면 된다면 내 남편은 아주 귀한 사람과 인연이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해야만이 당사주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주도 버릴 바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신축을 한번 신축년. 아직까지도 신축년입니다. 신금이 들어오면은 임수와 무토간 이해관계가 없고 병화를 만나가지고 합을 해버립니다. 합반을 시키네 또. 이게 합이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는 말입니다. 적천수 이런 말이 있죠. 병화, 맹렬, 기상모설, 능하, 경검, 봉신방거. 경금은 떡주무르듯이 하지만은 봉신, 신금을 만나면 반대로 겁나다. 결국은 병화가 신금을 꺼린다는 뜻입니다. 혹은 겁낸다는 뜻입니다. 자, 마음이 도망가 버리면 겁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조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났죠. 이건 재잖아요. 재적인 문제에 안 좋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갑목은 또 어떻게 신금에 가서 그냥 그대로 쪼아버립니다. 갑목이 경금을 보면 벽갑이 돼가지고 제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신금을 보게 되면 정을 박아버리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망가뜨립니다. 존벌레가 먹어버리니까 목재로 쓸 수 망가지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인수잖아. 인수의 별이잖아. 인수는 뭡니까? 문서죠. 문서는 뭡니까? 논문 등등을 나타낸다. 또 뭡니까? 재산문서. 재산문서니까 뭡니까? 등기나 이런 것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등기 권리증부터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인수는 뭡니까? 모친이잖아요. 모친의 동향이 조금 안 좋게 비춰질 것이다. 그 다음에 재는 뭡니까? 재가 안 좋게 나타내. 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재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재하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현실을 뜻합니다. 재는요.
현실에서 내가 이익을 추구한 것이 문제가 된다. 논문을 어떻게 표절을 했더니 뭐 했더니 이런 잡음이 막 나게 돼 있습니다. 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일주론을 공부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간목의 동향을 보자 이겁니다. 간목은 오하에 앉아 있잖아요. 자, 간목은 식신생재하니까 식신 아닙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식신생재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요. 간목 입장에서는 식신생재다 이겁니다. 식신생재가 돼 있으니까 재산 형성을 원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속마음은 오중정화와 기토에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간생재가 됩니다. 상간은 뭡니까? 상간은 정면으로 정간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십성입니다. 상간, 정간이 국가의 법이라면 상간은 약간 일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발한 일탈의 방법으로 정제를 취해서, 정제는 뭡니까? 정제는 합법적인 재산이다. 합법적인 내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형성 과정이 상간을 거쳤으니까 이게 뭡니까? 기특한 방법을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인성이 좋긴 한데 나랑 살짝 등을 돌리고 눈치를 보니까 조금 좀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이 장수가 쳐들어와서 천사 같은 누이를 보더니 마음이 변해 옷을 갈아입고 선물을 들고 프로포즈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자, 그렇다면 신축에서 신금은 통변이 끝났고 축토를 한번 보자. 축토가 오하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중 정화를 축중 개수가 가서 그 다음에 바로 정계충으로 격발해버립니다. 병화가 나타나는데 역시 허군 차이를 합니다. 또 신금이 가서 암합을 해버립니다. 암합을 해서 합그 기반시켜버립니다. 기반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합그가 됩니다. 합그 디스어피어입니다. 사라진다. 이건 뭡니까? 스톱이었죠. 아까는 천간의 합은.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직설적으로 띠로 따지면 말은 소를 만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뿔을 들이받은 소는 뭡니까? 말이 저렇게 유람하면서 다니는 게 아주 그냥 미워요. 그래서 원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는데, 자, 그렇다면은 간목이 이민을 만나면 어떨까요? 간목이 용신인데 병화가 임수를 본 것과 마찬가지고 편가니까 후닥닥 큰 관이 하나 들어왔겠죠. 관이 들어왔다. 간목이 인을 보는 것은 이것은 천간이니까 하늘은 뭡니까? 모양이 없죠. 무형입니다. 무형이라는 것은 꼭 뭡니까? 나의 꿈이다. 꿈이고 포부다. 희망사항이다. 희망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 희자를 쓰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땅입니다. 땅은 뭡니까? 실체를 만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어떤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수의 비유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관리라고 했을 때 관리가 녹을 만났죠. 녹봉을 만나서 인을 보게 되면 드디어 관리가 임명장을 들고 부임지로 부임을 해서 녹봉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의 이상을 실현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이민년이 가게 되면은 이 인성은 뭡니까? 인성은 문서를 뜻하고 기를 뜻합니다. 두 가지 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주 풀이를 이렇게 타로 카드를 얹어서 그림으로 조금 풀이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사주가 일당백의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묘미가 이 사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사주에서 보충해서 통변을 하는데 우연에서 하나를 더 남긴다면 남자 관계가 어떤가 이게 참 큰 이슈가 되는데 여기서 임수가 편간이죠. 편간 임수는 우토가 방을 해서 갔습니다. 이것을 극교라고 그러죠. 격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임수 이건 두 개니까 한 덩어리로 보면 임수는 뭡니까? 정화와 합의돼 가지고 합거해버렸습니다. 합거하고 나머지 하나가 자중에 개수가 남았으니까 이게 뭡니까? 그살 유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탁한 사주가 아니라 맑은 사주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살 혼잡에다가 명암 부집에다가 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사주가 이런 묘미로 다 사라졌으니까 이 사주가 다시 청하다 맑아졌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남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데 내 남편 정관은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그 군인이나 검찰을 뜻하는 겁니다. 다리를 살짝 이렇게 꼬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그런데 다리를 한쪽이 되면 좀 불안하죠. 지금 현재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사주에서 아주 각점론을 세밀한 질문을 자문자답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